자, 우리가 이제 큰 주제는 이거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뭐를 배웠지? 삼각 B라는 걸 배웠지. 근데 이 B가 확장이 되어서 결론은 어디까지 가보자는 거야? 삼각 함수까지 개념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개념을 확장시킬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누구냐면 각을 일단 건드려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자, 삼각비라는 게 이건 필기 안 해도 돼. 삼각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직각삼각형이 생기면 또 배웠을 때 기억날 거야. 어떤 각을 세타라고 잡아 안 잡아? 잡지? 그럼 이 세 변의 이름이 존재하는 직각에 마주보는 변이 빗변이고 각에 마주보는 변이 높이, 나머지 변이 밑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인 세타라는 것은 뭐야? 빗변분의 높이였잖아. 그러면 삼각함수는 어떤 거냐면 이 삼각 B의 값 사인 그 각이 계속 바뀔 거야. 그 각이 바뀜에 따라 사인의 값도 계속 바뀌겠지. 빗변분의 높이도 바뀔 거 아니야. 이 각이 0도일 때, 1도일 때, 10도일 때, 20도일 때, 30도일 때, 45도일 때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바뀌어감에 따라 그 나오는 사인의 값이 y인 거야. 즉 y와 뭐 사이 관계야? x 사이의 관계를 알려고 하는 거야. 목표는. 이해됐어요? 컨셉 이해돼? 이 y와 x 사이의 관계를 함수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는 삼각비에서 이 세타의 값의 범위는 0도보다 무조건 커야 되겠지. 그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90도보다 무조건 작지. 그래야 180도잖아. 그러니까 각이 어때? 갖춰져 있단 말이야. 근데 함수에서 이 x의 범위를 우리는 무슨 역이라 그래? 정의역이라고 하잖아. 그럼 정의역은 일반적으로 뭐야? 실수 전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삼각비라는 건 각이라는 값이 정의역인데 이 각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무슨 값? y의 값은 사인이라는 각의 b지? 그 변의 b 아니야? 그 b의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의역인데 이 정의역이 뭐가 돼야 돼? 실수의 범위가 돼야 되고 실수라는 건 뭐도 존재해? 음수도 존재하잖아. 근데 우리가 각에서 90도 안에 0과 90도 안에 갇혀버렸잖아. 이 삼각비가. 각에서 마이너스 20도라는 우리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 문제는 좋아. 음수를 어떻게 치자. 그럼 이 30도라는 거랑 실수의 값 30이라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전혀 다른 단위야. 그러니까 우리가 각이 몇 도라고 했을 때 이 각은 실수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60분법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는 거 말아두고 어쨌든 30도는 무슨 값이 아니다. 실수의 값이 아니라는 거야. 왜? 삼각함수라는 건 결국 좌표 평면상의 x와 y 사이의 관계인데 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30도는 실수값이 아니지. 그럼 이 각을 무슨화 시켜야 돼? 실수로 바꿔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작업을 하는 거야. 일단 그 작업을 해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삼각함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필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거냐면 이런 설명은 정말 타고난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보통 학교에서 그냥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애들이 이 삼각비랑 삼각함수랑 뭐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 같은데 또 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애들이 막 헷갈려하는데 자, 요것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첫 번째가 보고 필기 한꺼번에 해도 돼. 자, 삼각 B라는 게 있는데 이 삼각 B라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때까지 어느 삼각형 안에서 직각 삼각형 안에서 삼각 B를 배웠지. 그러니까 이 각이 어떤 느낌이냐면 클로즈드 또는 막 클로즈니까 느낌이 닫혀 있는 거야. 갇혀 있어 안 갇혀 있어? 갇혀 있었지. 각이 갇혀 있었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웠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변으로 표시할게. 그러니까 A, B, C라고 할게. 그럼 각 A에 마주보는 변은 보통 스몰 a라고 합니다. 각 B에 마주보는 변은 스몰 b.
각 C에 마주보는 변을 스몰 c라고 하고 이 C의 이름을 빗변.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잡았어. 두 각 중에 하나를 세타라고 잡았어. 잘 기억해. 수정이 특히 세타에 마주보는 변 얘를 뭐라고 하지? 높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높인 거야. 빗변은 변치 않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변을 뭐라고 하지? 밑변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세타는 사인 세타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라는 그 b의 값을 사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b잖아. c분의 b란 분수값이잖아. 2분의 1, 4분의 2 이해됐어요? 닮음이랑 관련해서 6분의 3 이해됐어요? 그래도 늘 사인의 값은 똑같아. 똑같지. 그 b의 값을 사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뭐가 되지? 밑변이죠. 그 다음 무슨 세타? 탄젠트 세타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라는 거야. 이건 알고 있는 건데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동의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슨 각이야?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가 있지. 외우셔야 됩니다.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어떻게 되죠? 자, 여기가 각이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0도, 각들 도라고 할게. 30도, 45도, 60도, 90도라고 하는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외워야 됩니다.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분자가 루트 1, 루트 2, 루트 3 커져. 코사인은 이거의 반대야. 여기가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계속 커지니까 여기 그 다음은 루트 3 다음에 루트 4겠지. 루트 4는 2니까 이 값은 1이죠. 여기는 1 다음 숫자 0이지. 2분의 0은 0이겠죠. 그럼 크로스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똑같이 될 거다. 그럼 탄젠트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탄젠트라는 건 뭐다? 코사인 세타분의 무슨 세타다?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이 b를 다시 분수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가 0이고 여기는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는 1이고 루트 30 곱해진 거 여기는 루트 3이고 이때는 값이 없습니다. 이제 정근선이 생겨서 없는 겁니다. 동의돼?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각을 직각 삼각형에 갇혀 있었잖아. 이 각에 뭐를 주는 거야? 프리덤, 자유를 주는 거야. 이 자유를 주는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관심사는 각이야. 무슨 각이야? 일반각이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여기서 삼각비는 이제 설명하려고 넣은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처음에는 이 각이 어디 안에 갇혀 있었던 거야? 삼각비를 따질 때 각이 직각 삼각형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각에 뭘 준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 개념이 무슨 각이라고? 일반각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무슨 각? 일반각. 자, 일반각은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주느냐? 이 일반각의 편성은 1, 인, 어디 상에서?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어디야? 좌표 평면상으로 각을 옮겨내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각을 잴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도구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뭐 썼니? 각도기 썼지. 뭐라고? 각도기. 그래서 각도기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그럼 각 잴 때 순서가 이쪽부터 잴까? 오른쪽부터 잴까? 그러니까 왼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잴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먼저 잴까? 이거 보는 게 우선이었어. 왜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책이 없겠지만 사촌들이 있으면 혹시나 뒤져봐봐. 각이 이렇게 표시된 게 많아? 아니면 이렇게 표시된 거야? 왼쪽이 많아? 오른쪽이 많아? 거의 오른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기를 여기 가운데다 대고 이렇게 해서 각 측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게 맞다는 거지. 아닌데? 잘못 설명했나? 맞아.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왜냐면 이 좌표 평면상에 가져오면 갑자기 거꾸로 가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가 몇 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지. 그러면 여기 1사분면에서 이해됐어요? 됐어? 내가 조금 다시 설명할게.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야. 각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각이 형성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곡선과 곡선이 만났어. 여기 각이 있니? 각 측정 못하지. 직선 하나랑 이게 호야. 얘도 각 측정이 안 되지. 직선과 직선이 만날 때만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에 벌어진 각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1사분면과 4사분면의 경계, 즉 x가 양수일 때 이 선의 이름을, 이 직선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수학에서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시초선. 그래서 여기 직선에서 이제 뭐가 하나 유치했다처럼 분리해서 나오지. 그래서 어떤 직선이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생겼어. 이 움직인 직선의 이름을 동경이라고 해요. 뭐라고? 동경. 이 동경은 일본 도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분자. 뭐라고? 움직였다는 거야. 그럴 때 이 벌어진 정도의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여기 시초선에서 시계 무슨 방향 움직여? 반대 방향 움직이지.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각을 무슨 각? 양수각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 시초선에서 무조건 여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각도기상에서 여기가 기준이었다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각을 무슨 각이라고 해? 음수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던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까지 각이 벌어진 게 30도라고 치자. 그러면 양수 쪽으로는 30도지. 음수 쪽으로는 B 돌아서 몇 도야? 마이너스 330도만큼 움직였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0도지. 양수 방향 이게 몇 도? 90도. 이 지수는 이렇게 되거든. 여기를 180도, 여기를 270도, 다시 360도. 자, 그러니까 각의 음수가 나오지. 근데 이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더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이 또 360도 한 바퀴 돌린 게 아니라 몇 바퀴 돌릴 수 있어? 두 바퀴 돌릴 수 있지. 두 바퀴 돌리면 몇 도야? 360도에 두 배니까 720도도 있다는 거야. 한 바퀴 또 돌려. 세 바퀴 돌리면 36 곱하기 3 108이지. 1080도까지 외워야 돼. 그런 식으로 각의 범위가 확장이 일어나지. 각의 자유를 준 거야. 또 이쪽으로 가니까 무슨 각이야? 음수각 생겨 안 생겨? 생겼지. 그러니까 각에서 이제 무도 생겨, 음수도 생겨 안 생겨? 생겼던 거야. 그 각의 자유를 함을 준 게 무슨 각? 일반각이라는 거야. 동의돼? 그래서 일반각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각이 예를 들어서 60도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각을 양수 쪽으로 움직이면 360도 n 더하기 60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한 바퀴 n이 0이야. n은 정수야. n이 0이면 한 바퀴도 안 돌고 60도지. 1이면 한 바퀴 돌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간 거지. 60도만큼.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n이 음수 1이면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360도만큼 돈 다음에 다시 거꾸로 60도만큼 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각을 표현하는 형태는 일반각 세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무조건 뭐를 붙여도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다. 바퀴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더하기를 표현합니다. 더하기 몇 도? 60도. 여기서는 세타지. 이렇게 표현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각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세타. 번데기 모양처럼 쓰는 거야. 영어에서 쓰 발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일반각을, 근데 아직은 30도, 60도, 180도 다 도가 붙지? 그럼 이 도를 뭐 시키는 거야? 실수하로 바꾸지. 실수값으로 바꿔낼 거라는 거야. 그 실수값으로 바꿔내는 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 그 지금 나오는 제목처럼 무슨 법이라고 하는 거야?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 제목이 이렇게 있잖아. 호도법. 무슨 법? 호도법. 그래서 호도법의 원리는 뭐냐면 자 간단합니다.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 그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r과 r로 길이가 서로 똑같지. 그럼 그때 값을 수학에서 뭐라고 하자? 실수값 1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위 중에서 길이 단위가 센티미터 있지. 이거 실수 단위야. 근데 각도는 실수 단위가 아닌 거거든. 그래서 1cm 1은 실수값 1이랑 그대로 대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치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1일 때 단위를 뭐라고 하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RAD라고 해서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1라디안.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그림을. 자, 반지름이 R인데 여기 몇 R이야? 2R이지. 두 배가 일어났지.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랑 비례하지. 그럼 이때는 중심각이 뭐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때 결론은 뭐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180도라고 하는 60분법의 각은 실수값 뭐랑 똑같다? 파이랑 똑같다는 거야. 파이는 뭐냐고요? 원 한 바퀴 돌으면 원주지. 원주율을 뭐라 그래? 3.14 파이라고 하지. 이게 파이야. 그러니까 180도면 실수값을 얼마야? 3.14 이런 정도의 값을 가진다 라고 계산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원리를 찾아낼게. 잘 봐. 확대시켜볼게. 2파이 하면 어떻게 되지? 360도지.
자, 지금은 여러분이 각도가 익숙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가 익숙해야 돼? 호도법으로 나타낸 얘가 익숙해져야 돼.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얘를 절반 나누면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는 몇 도를 뜻해? 90도를 뜻하겠지. 동의됐어요? 다시 2분의 파이를 절반으로 나눠. 특수각은 다 알아야지. 4분의 파이가 45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확대시켜볼게. 얘를 3으로 나눌게요. 6으로 나누니까 6분의 파이는 얼마야? 특수가 30도지. 맞아? 그 다음에 60도라고 하는 것은 이걸 몇 배? 2배지. 또는 180을 뭘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다. 이해됐어요? 요 정도의 각은 여러분이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이게 익숙할 거야. 근데 45도는 몇 파이다? 실수값으로 4분의 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게 오늘 그 수업 주제. 한 가지만 더 필요한 겁니다. 요거 클릭해주세요. 잠깐 수익 좀